안녕하세요. K맨입니다. 네, 전원주택을 짓고 사시면요. 아, 내가 그거 그때 왜 했지? 하고 또, 돈 아까워 하는 게 있고, 내가 그때 돈 좀 있었으면, 내 예산만 좀 넉넉했으면 그때 이걸 꼭 해 놓을 걸 하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이거 그때 시공을 좀 잘못했는데, 그때 바로 잡을 걸 그랬어 하고 아쉬움이 남는 것도 있어요. 저 또한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고, 이전 영상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5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미 언급을 한 것들이니까 간단하게 짧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바로 벽난로죠. 벽난로 또는 정확하게 화목난로죠. 제가 영상에서 이 벽난로에 대한 어떤 제 의견을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벽난로 정말 저는 잘 쓰고 있는데요. 벽난로 없으면 좀 안 되는데요. 벽난로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또는 저한테 이메일 주신 분들이 계시고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네, 정말 벽난로는요. 최고의 보조 난방기구임은 틀림없습니다. 정말 유용한 보조 난방기구입니다. 하지만 보조 난방기구가 필요 없는 주난방이 잘 되고 있는 집에서는 분명 사치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때 사세요. 집을 짓고 사시다가 필요하면 그때 구입하십시오. 네, 살아보시다가 너무 추워 안 되겠어. 보조 난방기구 있어야겠어. 그럴 때 벽난로 사세요. 네,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저처럼요. 단순한 로망을 가지고 처음 집을 지을 때부터 벽난로는 있으면 좋겠지. 벽난로 있으면 잘 쓰겠지. 얼마 좋을까 하는 이런 단순한 로망을 가지고 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점 꼭 유념하시고요. 두 번째는 정화조의 위치입니다. 정화조의 위치. 정화조 배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없었어요. 저는 정화조를요, 정말 아무데나 묻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남는 땅 아무데나 묻으면 되겠지 하고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요. 정화조를 어디다 설치를 할지. 심지어 설계사님하고 그 설계에 대해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미팅도 많이 하고. 미팅 자리에서도 한 번도 정화조의 위치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도 않고 제가 당연히 모르니까 얘기도 안 하고 논의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골조는 뭐가 좋고 평면도 보면서 배치 어떻게 하는지 방은 어디가 좋고 이런 얘기만 했지 전혀 정화조를 위치를 어디다 잡아야 되는지는 논의가 전혀 없었어요. 언제 알았냐면 집 다 짓고 창고 다 짓고 나서 소장님이 갑자기 정화조 어디다 묻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예. 알고 보니까 정화조 묻을 위치가 정말 제가 정말 아끼던 공간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공간이 어디냐면은 제가 집 뒤에 창고를 짓고 창고 앞에 공터를 넓게 뺐어요. 그래서 그 공터에 나중에 제 나이가 한 50 넘으면 보트도 하나 조그만 거 사면 올려다 놓고 아니면 집에 손님이 많이 오면 차도 하나 올려다 놓고 아니면 그 공간을 이용해서 어떤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제가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 설계 단계부터 집과 창고 배치 이렇게 하고 앞에 공간 넓게 뺐거든요. 그런데 웬걸 정화조를 거기밖에 묻을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정화조 묻으면 되지 하고 싶지만 정화조를요 묻으면요 한 2m가 넘는 그 환기구 그 관을 빼야 돼. 쭉 제 키보다 훨씬 큰 관을 일자로 쭉 빼야 돼. 그 한가운데 공터 한가운데. 그러니까 그 공터를 쓸 수가 없어요.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또 정화조를 설치를 하면요. 냄새가 여름이면요. 냄새가 정말 기가 막히게 구수합니다. 네, 정말 제 거니까 어떻게 말은 못 하겠지만 정화조 냄새 나죠. 또 모기가 그렇게 날아다닙니다. 그 정화조 구멍으로 왔다 갔다 기름도 뿌려보고 제가 별짓 다 해봤는데 정화조 근처에는 모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공간을 아껴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화조 때문에 냄새와 위치, 그 굴뚝의 위치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공간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원주택을 지을 계획이시라면 정화조의 위치 나중에 잘못하면요 장독대 옆에 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고 앞에 공터예요. 네, 이 공터를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었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이 공터가 처음에는 이제 흙바닥이었단 말이죠. 근데 흙으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잡초 올라오고 진흙 생기니까. 당연히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물론 다른 분들 의견도 접한 게 뭐냐면 파쇄석을 까는 거였어요. 쇠석. 그 돌멩이 작은 거 있잖아요. 이 돌을 깨갖고 나온 작은 돌들을 쫙 까는 거예요. 두껍게 5cm 정도. 이거 깔면은 잡초가 당연히 안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저희 집이
땅이 진흙 땅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배수가 잘 안 돼서 굉장히 물러져요.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 위를 걸어 다니면 쇠석이지만 쇠석이 쑥쑥 들어가요. 그러면서 흙이 올라오는 거죠. 또 비가 안 와도 두더지가 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날 밟으면 툭툭 푹푹 꺼져요. 그러면서 흙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외관상으로 봐도 흙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문제는 잡초가 그렇게 많이 생깁니다. 정말 잡초가 엄청나게 많아요. 잔디밭이면요 그냥 기계로 깎으면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기계가 갖고 오면은 날에 작은 돌이 튀니까 기계를 깎을 수가 없어요. 일일이 다 손으로 뽑아줘야 돼요. 그럼 농약을 뿌리면 되잖아요. 예. 근데 애들이 그렇게 이 돌멩이 갖고 노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농약을 뿌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작년에는 아주 약한 그 제초약을 뿌렸거든요. 가루로 된 거. 아, 효과 없어요. 예. 그래서 올해는 아이들한테 절대 뒤로 가지 마라 하고 정말 아주 독한 제초제를 뿌릴 예정입니다. 아, 가급적이면 이런 농약 안 치려고 그랬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간 나중에 아마 좀 금전적 여유가 생기면 쇠석 싹 걷어내고 거기 콘크리트로 한번 쳐버릴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오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다른 것들은 뭐 그냥 아쉬운 점이잖아요. 뭐 그때 괜히 했네 이게 아니라, 그때 좀 돈이 있었으면 제대로 할 걸. 아, 그때 예산 부족 때문에 제가 알면서도 못한 공사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땅의 모양을 제대로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네. 자, 전원주택 부지를 보러 다니잖아요. 그럼 다들 체크리스트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럼 1번이 다 그거예요. 뭐 땅 모양은 네모 반듯할 것. 네. 네모 반듯한 땅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예, 네모 반듯한 땅 찾으러 제가 엄청나게 돌아다녀봤는데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네모 반듯한 땅은 어디냐면은 전원주택 단지를 분양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시행사가 직접 큰 땅을 사서 바둑판 모양으로 잘라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100평씩 잘라서 요거를 분양하는데, 그런 데는 네모 반듯한데 웬만한 시골 땅은요 다 삐뚤빼뚤 부정형이에요. 부정형. 삐뚤빼뚤하고 뭐 길쭉하고 못생긴 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땅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내가 집을 짓고 살까, 그런 안목이 필요한 거죠. 제가 저희 집 처음 볼 때도 저희 집 진짜 못생겼거든요. 땅이 길쭉해서 끝은 뾰족해요. 게다가 산 밑에 있어갖고 경사가 요렇게 진 거예요. 예, 경사가 요렇게 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깎지 않으면은 집을 질 수가 없어요. 대규모 토목공사가 필요한 거죠. 자, 그것까지 감안해서 땅을 샀는데, 그것까지는 잘 했는데 막상 하면서 야, 토목공사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마분지가 그 저희 집의 단면이라고 할게요. 단면. 그러니까 저는 산밑이라 요렇게 경사가 져 있었어요. 여기 산, 그리고 여기 저희 집 부지의 단면이에요. 단면. 그러니까 요렇게 있으니까 요거를 깎아야 하잖아요. 여기를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요렇게 깎았어요. 요렇게 깎고 여기에 흙을 일로 밀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보이시나? 예, 이렇게 마이크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경사져 있죠. 여기 경사져 있죠. 여기 경사가 져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경사가 됐으니까 제가 그때 돈이 있었으면 여기 경사면 여기 경사면을 끝까지 탔을 거예요. 직각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축대를 쌓았을 거예요. 축대를 쌓았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제 땅, 여기서 여기까지도 온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 너무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축대를 쌓으면. 물론 붕괴 위험은 없어요. 경사가 완만하고 워낙 흙이 단단해서 붕괴 위험은 없었는데, 혹시나 붕괴 위험이 있을 것 같은 부분은 석축으로 좀 보완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다 경사 그대로 살려서 석축으로 보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지금 가서는 직각으로 쌓고 싶은데 아쉽죠. 요 경사면 지금 뭘로 쓰고 있는지 아세요? 잡초밭. 정말요. 이 경사에서 나오는 잡초들 진짜 여기 요 경사면에 여름에 올라타갖고 이거 제초 작업이 정말 고되입니다. 예, 아 그때 요거를 이렇게 축대를 싸서 끝까지 이제 땅을 살렸어야 했는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해도 뭐 되지 않겠어요?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펜스를 삥 둘러서 펜스를 이미 다 쳐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땅을 새롭게 축대를 싸면 요 펜스 다 철거해야 되죠. 철거하고 새로 해야 돼요. 요거 몇백만 원 또 듭니다. 또 이쪽도 석축 쌓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장비 들어와야 되잖아요. 저희 집 안으로. 잔디밭 지나가야 되잖아요. 저희 잔디밭 잘 크라고 밑에 그 우수관을
다 묻었어요. 예, 우수관 빗물 빠지고 빗물이 흐르도록. 예, 우수관은 묻었는데 중장비 들어오는 순간 우수관 와장창 무너져 버립니다. 게다가 잔디도 장애 죽어버리겠죠. 예. 아, 이래저래 이것도 손해고 저것도 손해요. 그 돈을 있었으면 처음부터 예, 석축을 좀 쌓을 걸. 아, 벽난로 생각보면 갑자기 벽난로 때문에 화가 나네. 벽난로 할로 500만 원이면 아유 석축 쌓았는데 아 갑자기 아깝네. 네, 아무튼 이 평수가 꽤 돼요. 한 50평 이상 제가 땅을 버리고 있어요. 사실상 그냥 잡초한테 내주고 있는 평수가 한 50평 좋게 될 겁니다. 네. 따라서 정말 전원주택을 지으실 분들이라면요, 처음에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땅 모양은 최대한 넓게 꼭 확보를 하세요. 꼭 살리세요. 네.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중에 후회합니다. 요거 제가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요거는 시공에 대한 불만이에요. 뭐 작은 불만인데 그래도 많이 좀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인터폰 아시죠? 인터폰. 그 띵동 하고 누구세요 하고 이제 화상으로 대문 밖에서 이렇게 통화할 수 있는 인터폰. 이거를 그 제 시공업자랑 계약을 할 때 어떤 고급 그 인터폰 그 제가 골라서 요걸로 해주세요 해서 계약을 맺었단 말이죠. 설치를 하기로. 저는 당연히 대문에 설치가 될 줄 알았어요. 대문에. 당연하죠. 대문에서 이제 전원주택인데 아파트도 아니고 대문에서 띵동하면 누구세요 하고 제가 나가서 열어주거나 아니면 안에서 열어주거나 그런 시스템을 생각했는데 이게 또 뭐라고 또 이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냐면 시공팀은 집을 짓고 또 시공팀에서 그 인터폰까지 설치를 하는 거고 대문과 펜스는 조경팀에서 담당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두 팀이 일정을 못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이 나도록 집을 다지고 준공이 나도록 대문과 펜스는 못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공팀은 그냥 현관문 옆에다가 이 인터폰을 딱 설치하고 간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인터폰 있네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왜 여기 있지? 어느 순간 생각을 하면서 이거 잘못됐는데 했지만 그래도 뭐 우리 집에 누가 손님이 오겠어. 그냥 말지 했는데 손님이 점점 찾아오고 계세요. 예. 손님 올 때마다 도착하면 전화해 이래야 되고 뭐 대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잖아요. 또 대문 밖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안에서 나올 수도 없고 요거 좀 대문 밖에 처음부터 뺐어야 됐는데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비를 털어서 꽤 비싸더라고요. 이것도 몇십만 원 들여서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좀 꼼꼼하게 당시에 좀 체크를 했더라면 이분들한테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대문 설치하면 그때 와서 해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을 텐데 그 못한 점 좀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지금 5년차 됐거든요. 5년차 됐는데 이거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아쉬웠던 점들 5가지만 모았어요. 아마 근데 계속 늘어날 거예요. 아마 살면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의 수많은 예비 건축주 분들께 오늘의 제 경험담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즐겁고 웃음이 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